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잠시만요.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연습 문제 몇 가지 좀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네, 이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음, 이제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오소노멀리티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어, 오쏘라는 게 수직하고 노멀이라는 게 크기가 1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직하면서 크기가 1인 그런 성질을 가지는 컬럼 또는 로 벡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컬럼이나 로 벡터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오쏘고날 매트릭스 U라고 했어요. 그래서 U는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뭐 이런 디터미넌트가 1이고 디터미넌트 제곱이 1이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들도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했었고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서로 n차원을 스캔하는 n차원 공간의 n 바이 n 매트릭스에 대한 서로 다른 n개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P란 어떤 매트릭스랑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P의 역행렬로 A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A의 n개의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면은 이제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상식적으로 알아둔 건데 아우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우리말로 외적인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외적과 다른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n 바이 1과 n 바이 1을 곱하면 이 컬럼 벡터 기준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를 썼죠. 그걸 곱하면은 이게 n 바이 n 매트릭스가 되는데 그게 이제 n 바이 n 매트릭스이지만 모든 컬럼이 서로 종속하고 모든 로가 서로 종속한 그런 매트릭스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선형 독립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은 한 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도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이 벡터를 배수해서 여기 옆에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 U1부터 UN까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 V1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만들어서 V2라는 상수 여기서 VN이라는 상수를 만들어서 곱한 거니까 컬럼 벡터가 서로 그냥 상수배고 로 벡터도 서로 상수배라서 이제 얘는 랭크 1 매트릭스다. 그래서 랭크 1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 방금 얘기했던 아우러 프로덕트 형태의 폼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 짧게 했었는데 이걸 한번 곱해 보면은 이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 2,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2,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되게 복잡한 어떤 매트릭스가 이렇게 3 바이 4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이거의 2배, 이거의 마이너스 1배 하니까 다음 로가 되더라 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복잡한 이런 매트릭스 얘가 만약에 뭐 100 바이 1에다가
1 바이 200을 곱하면 이거는 이제 100 바이 200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여기 빼곡하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100 바이 1 벡터 하나랑 200 바이 1 벡터 하나 요거 두 개만 있어도 여기 안에를 까맣게 채우는 이런 매트릭스를 단순하게 숫자 300개로 이 2만 개의 어떤 원소를 나타내는 걸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랭크 1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하는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적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어차피 컬럼 벡터를 그냥 복사해서 옆에다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이 매트릭스의 어떤 의미라는 걸 얘기할 때 거기서 중요한 성분을 뽑아낸다고 했을 때 이 컬럼 벡터랑 이 로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뭐 이미지를 압축한다든지 데이터를 압축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앵커와 매트릭스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두 개의 컬럼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앞에 우리가 쭉 했었던 그 선형대수학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선형 연립방 정식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선형 연립방 정식부터 한번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 첫 번째는 이 선형 연립방 정식을 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인터섹트하는 서로 교차하는 플레인이 있는가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 플레인을 이제 인터섹트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죠? 일단 이거 1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1번을 풀게 되면은 선형 연립방 정식을 이제 매트릭스로 바꾸죠. 우리는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그멘트 매트릭스 형태로 여기 A랑 B를 이렇게 붙여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서 여기에는 이 성분으로 얘를 지우고 여기 있는 것만 남기고 이제 보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 컬럼이고 여기 두 번째 컬럼이면 여기다가 2배에서 첫 번째 컬럼을 빼면 되겠죠. 2배 하면 2, 8, 마이너스 10, 0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빼면은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9, 18,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 4, 마이너스 5, 0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다 9의 배수니까 이걸 조금만 더 간략하게 써볼까요? 여기를 전체를 만약에 9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나누기 마이너스 9로 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x1 플러스 4x2 빼기 5x3은 0 하나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x 여기 띄웠을까요? x2 빼기 2x3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됐죠.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걸 피벗 베리어블이라고 했었고 이 피벗 베리어블은 피버팅 되면서 없어지는 변수고 이제 요 밑에 걸 기준으로 요 두 개 피벗 베리어블 기준으로 나머지를 넘겨줘서 하나 여기선 자유 변수가 하나 있는데 x3 기준으로 나머지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x1은 죄송해요. x2부터 할까요? x2는 2x3 빼기 1이고 그다음에 x1 이거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서 플러스 4 2x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x3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x1 플러스 8 빼기 5니까 3x3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결국은 x1은 마이너스 3x3 플러스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이거의 해 x1, x2, x3가 해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건데 x2, x3가 뭘까?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x1이 마이너스 3, x3 플러스 4 그다음에 x2가 2x3 빼기 1 그다음에 x3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앞에서 썼던 그 파라메트릭 레프렌테이션으로 파라메트릭 폼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3, 2, 1에 여기 x3 곱하고 더하기 더하기 4 마이너스 0 이렇게 파라메트릭 폼으로 쓸 수 있겠죠. 파라메트릭 폼으로 쓴다는 건 여기 x3라는 게 어떤 임의의 변수를 의미한다고 했고 이걸 뭐 c3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요 벡터 v1 곱하기 c라는 어떤 상수 더하기 여기 요 벡터 v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요 식이 사실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평면의 방정식이고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3차원 x1, x2, x3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간상에서 뭐 이렇게 생긴 어떤 평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평면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어쨌든 뭐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어서 요거 두 개가 서로 그냥 이렇게 만나는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는 선이 있고 이런 평면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요 선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선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상수배해서 지금 이게 V2, 이게 V1이라고 했을 때 V2에다가 V1을 더하는데 그 더하는 게 파라메트릭하게 표현하면 이걸 보통 이제 X3라고 이건 C라고 하지만 C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C배를 하면은 곱하기 C만큼 상수배를 곱하면 C V1은 되고 음의 방향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상수배를 하면 그게 이제 스팬 오브 V1이고 얘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V1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얘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점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렇게 C 곱하기 V1 이렇게 쓰면은 얘 자체가 이 인터섹트하는 이 직선을 나타내고 걔가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오프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평행으로 어, 하는 성질을 가지는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볼까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옛날에 여러분 다 했을 거고 다 너무 쉽게 계산하는 것 자체는 엄청 어, 금방 잘 할 텐데 근데 이제 그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그게 의미가 이 5%만큼 떨어져 있고 이 벡터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런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이런 true, false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한글이랑 한글로 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책에 영어로 돼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homogeneous equation AX equal 0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 언제? only if and only if라는 말 제가 예전에 했었죠. 이게 프리어충분 조건이란 말이고 이퀘이션이 적어도 하나의 자유 변수를 가지면 얘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트리비얼 솔루션이 일단 뭔지 기억나요? 여기다가 이제 0인 어떤 벡터, 그러니까 x가 0인 어떤 해를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고 걔는 언제만 가진다고 했어요, 여기? 자유 변수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이거는 어, 자유 변수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A의 컬럼 또는 로 중에 디펜던트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한 게 생기니까 A의 컬럼 벡터가 제 C1 만약에 컬럼 벡터를 A1부터 A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A라고 할 때 여기에 서로 디펜던트한 성분 그러니까 C1 A1부터 CN AN까지 했을 때 얘가 0 벡터가 되는 어떤 0이 아닌 그런 C1부터 CN까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X라고 하면 되는데 CN까지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0이 아닌 C1부터 CN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자유변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0인 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0이 되는 해는 무조건 제가 하나 존재한다고 했고 그 외에 서로 선형 독립이 아닐 때 그때 종속이 되면서 이걸 더했을 때 0이 되는 어떤 조건이 생기면서 그래서 널 스페이스가 이제 존재하게 0이 아닌 게 존재하게 되고 얘는 0이 아닌 벡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널리티가 0보다 크게 되겠죠. 만약에 자유변수가 한 개 이상 있으면 근데 어차피 널리티는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디멘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했을 때 0은 무조건 포함하니까 이거는 펄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퀘이션 AX 이퀄 B가 호모지니어스하다. 언제? 제로 벡터가 해일 때. 맞나요? 호모지니어스한 거는 우리가 방금 썼듯이 AX 이퀄이 0이 되는 이 식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로 벡터가 해면은 AX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되겠죠? 괜찮나요? 음, 네. 그다음 세 번째는 x 이퀄 p 플러스 tv다. 여기서의 이 p라는 게 벡터고 그다음에 t가 지금 여기서 글씨를 두껍게 안 썼기 때문에 t는 여기서의 스칼라 값이거든요. 그래서 t라는 스칼라에다 v라는 벡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파라메트릭한 형태의 표현이다.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t라는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x라는 어떤 파라메트릭한 벡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이 경우에 이제 그냥 하나의 값이 있는 게 아니고 t라는 변수에서 바뀔 수 있는 어떤 벡터가 되겠죠. x는. 그럼 이게 describe a line through v parallel to p
B를 지나면서 P에 평행한 어떠한 벡터를 얘기한다. 이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저 선물을 붙여야겠다. 아니면 네, 뭔가 특혜를 줄게. 혹시 어렵지 않잖아요. 50% 확률로 true 같아요, false 같아요. 참일 것 같아가지고 그 V가 이제 이거를 통과하고 이거의 평행인데 이제 평행하다는 건 아까 여기서 했듯이 V1이 이제 평행했을 때 C만큼 곱해지는 그 스팬 오브 V1이 되는 벡터니까 여기서는 V1에 평행하고 그다음에 P의 점을 지나는 X라는 벡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펄스가 되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아까 true라고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이건 네, 이건 true고 밑에 거는 false고. 괜찮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1, 2, 0, 1이라고 생긴 매트릭스가 있고 얘가 2 바이 2 행렬이니까 2차원에서 2차원으로 우리가 바꿔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시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이 매트릭스에 있는 요 변환을 여기 있는 x, y라고 여기서 지금 x1, y x1, x2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미지의 좌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미지 좌표에 있는 이 점들이 각각 색깔의 이 값을 가지고 있고 값이 이제 f 오브 x, y 또는 f 오브 x1, x2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x1, x2를 두 개를 입력으로 이걸 위치 좌표를 줬을 때 거기에 어떤 색깔에 대한 값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x, y라는 이 좌표를 여기다가 1, 2, 0이라는 시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x1, 2, x1 플러스 2, x2, x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가 시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거 문제에서 이 코너들이 어디로 가냐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 코너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코너 4개를 볼 거예요. 여기 0, 0, 여기 2, 0, 2, 2, 0,2 4개의 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변환을 해볼게요. 일단 1, 2, 0에다가 0,0은 당연히 0,0에서 1로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2부터 볼까요? 얘는 4,2로 가죠. 그 다음에 2,0이 2,0이 되고 그 다음에 2,2는 어떻게 보면은 6, 2가 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0,2는 y축에 있는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여기 4,2로 갔고요. 그 다음에 2,2가 6,2로 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점이 얘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개의 점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2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1하고 여기 1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있어야지 뭔가 모양이 유지되는 성분이라서 여기에 보면은 어, 1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성분이고 여기 x1, x2가 있잖아요. 거기에 x2만큼이 오른쪽으로 더해진다. 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만약에 뭐 파라미터가 여기 뭐 a와 뭐 b가 있을 때 이거만큼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다음에 여기 b만큼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좌표 공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연습 문제 이제 교과서 1.8장에 있는 다른 연습 문제를 보면 이제 좀 쉬운데 어, 영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5차원에서 2차원 공간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떠한 매트릭스 A가 있다. 그럼 A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로와 컬럼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만약에 5차원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A에다가 5개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A1부터 A2에서 A5까지 있을 거고 써보자. 이런 식으로 X1, X2, X3 개가 있을 거고 그게 뭔가 두 개로 B1, B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A가 당연히 여기 5바이 1이고 얘가 2바이 1이 되려면 여기 2바이 5여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로의 개수는 2개, 컬럼의 개수가 5개다. 그 다음에 어, 이런 지오메트리 레프렌테이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계산을 해보면 A에다가 x1, x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1, 0, 0, 마이너스 1에다가 x1, x2 곱하면 그러면 1, 마이너스 2 x1, 마이너스 2x x1, 마이너스 x2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임의에 있는 어떤 좌표축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x1, x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얘가 x1, 마이너스 x2가 돼요. 아까 이미지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의 만약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뒤집어지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x축으로 대칭 시메트릭한 이게 미러되는 반전되는 변환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쉬운 문제라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변화는 매트릭스를 표현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x1, x2, x3, x4에다가 여기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더해 곱했어요. 여기서 뭘 곱했는데 얘가 4바이 뭐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0, x1, x2, x2 더하기 x3, x3 더하기 x4가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0, 0, 0, 0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1, 1, 0, 0, 0, 1, 1, 0, 0, 0, 1, 1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A 매트릭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X에서 AX로 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네. 자, 6번은 이것도 4.2장이 예제인데 만약에 A의 컬럼 스페이스가 R키의 सब스페이스라면은 K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가 몇 차원을 가지냐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의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의미하니까 얘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니까 이제 이거는 3차원 좌표 공간상에 있는 벡터의 सब스페이스일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A1, A2, A3, A4라고 했을 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뭐예요? 스팬 오브 A1, A2, A3, A4 A1부터 A4를 선형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 근데 얘는 어차피 3차원에 있는 벡터들을 조합해서 만드니까 그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서브스페이스겠죠. 그 다음에 A의 널 스페이스는 몇 차원이냐라고 했을 때 A의 널 스페이스의 정의 자체가 어, 어떤 x인데 x가 a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그런 x의 모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a가 3바이 4고 거기에 몇이 곱해줘야 되죠? 4바이 1이 곱해줘야지 이 x가 정의가 되니까 당연히 x는 4차원 공간상에 있고 그래서 4차원 공간상에 있는 सब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널 스페이스는 여기 A의 널 스페이스는 이걸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은 A의 널 스페이스는 4차원 리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다. सब스페이스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true false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A의 컬럼 스페이스가 어, AX로 쓸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이야기한다. 이거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AX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AX는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X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X부터 XN까지 있을 때 이게 이 컬럼들을 우리가 A1부터 AN까지라고 부르고 요 곱한 게 X1 A1 플러스 X2 A2 플러스 XN AN이고 여기 임의의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우리가 선형 조합해서 만드는 거를 스팬 오브 A1부터 AN이라고 했었고 얘가 결국 A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이거는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로 스페이스는 어,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와 같다. 그 앞에 거보다 사실 여기 있는 이런 타입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제가 기출 문제도 줄 텐데 요거 딱 중간고사 나오기 딱 좋은 문제인데 A 트랜스포즈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길게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키겠죠. 그러면 원래 요렇게 세로로 서 있던 게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가로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로 스페이스는 뭐예요? 이 빨간 색깔의 로 스페이스는 그거는 이제 이거를 선형 조합해서 만든 여기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왜냐면 A 자체가 컬럼이었으니까 컬럼의 트랜스포즈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부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C1A1 트랜스포즈, C2A2 트랜스포즈도 만들 수 있는 스팬 오브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 또 AN 트랜스포즈까지를 선형 조합해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얘가 모양이 원래 가로로 길었던 게 세로로 길었던 게 가로로 길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한 걸 여러 개 모아서 이걸 합치면은 어쨌든 이게 하나가 남을 거잖아요. 이런 걸 모아서 합치면 그죠? 근데 얘가 원래 그냥 그래서 결국은 죄송해요. 반대로 했구나. A의 로 스페이스는 이제 반대로 지금 컬럼이 아니고 A의 로 스페이스는 이렇게 있으면 요것들의 이제 A의 로 스페이스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건 B라고 할까요? 로니까 R이라고 할게요. 그냥 로라고 해서 R1 트랜스포즈에서 요거는 제 트랜스포즈 쓴 거는 무조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컬럼 벡터를 기본으로 잡기 때문에 R 로 벡터지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원래 이렇게 긴 컬럼 벡터가 가로로 길어진다 해서 이 의미로 무조건 가로로 긴 거는 트랜스포즈라는 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가 로 스페이스에 있는 구성 성분이 되겠죠. 얘네들로 조합해가지고 만들 텐데 얘네들은 요 A 트랜스포즈는 이걸 따지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긴 이거를 세운 요 녀석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건 요거를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결국 로 스페이스랑 같겠죠. 그렇죠? 이건 true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널 스페이스 오브 A A의 널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와 같다.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널 스페이스라는 건 A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어떤 X를 얘기하는데 어 이제 A의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는 A의 컬럼 스페이스고 이건 A의 컬럼 스페이스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따르면 그럼 요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가 A의 널 스페이스와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차원도 다르고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가 이렇게 가로로 길 때 길어요, 짧아요? 짧죠.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건 이렇게 짧고 널 스페이스에 있는 거는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는 여기에 곱해줘야 되니까 가로로 길죠. 차원부터가 일단 달라. 차원부터가 널 스페이스는 가로로 길고 이렇게 가로로 긴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컬럼 스페이스는 세로로 짧으니까 그냥 그거부터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만약에 V1부터 VP까지 셋이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V라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V의 차원은 P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스팬할 수 있는 거는 스팬 오브 V1부터 VP까지 이렇게 있는 거가 이가 V라는 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의 정의가 뭐였죠?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 최대 선형 독립의 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수예요. 근데 이걸로 스캔을 했으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어, V1부터 VP를 선형 조합해서 만들 텐데 이거가 서로 선형 모두 독립이면은 P개의 디멘전이 있을 거고 만약에 P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선형 종속이면은 얘가 다른 애에 의존 두 개의 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으면 P보다 작겠죠. V의 차원이. 그래서 이렇게 V의 차원은 P의 이 원소의 개수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나머지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주시고 우리 수업이 45분까지인가?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3시 시작했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뒤에 이거 연습 문제 풀기 전에 다른 저희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어, 교과서 2.4장이 나오는데 그 A랑 B라는 매트릭스를 곱할 때 얘가 컬럼과 로 벡터의 조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 B 로의 컬럼 로 A, B 매트릭스의 컬럼 로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익스펜션.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임의로 n by L이라고 하고 B라는 매트릭스가 L by N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죠? n by n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우리 할 줄 알죠? 요거는 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써볼게요. 어, 컬럼 앞에 거를 컬럼 벡터로 쓸게요. 앞에 그래서 컬럼 로우 익스텐션이에요. 앞에 거 컬럼 벡터로 쓰면은 A1 그다음에 A2 컬럼 벡터로 이게 몇 개 있어요, 혹시? 컬럼 벡터? 이게 L개 있죠? 그래서 AL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컬럼 벡터라서 이렇게 좀 길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 벡터를 B에 대해서는 쓸게요. 그러면은 얘는 B1 해서 얘는 지금 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L개 있어요. 그래서 BL까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원서부터 써보면 A11, A12, A13 해가지고 A1L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분이 여기 A21, A22, A2L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로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도 지금 써볼게요. 여기에 B11, B21까지 해서 이게 L개 있으니까 BL1 있고 그 다음에 어 네, 녹색으로 여기에 B2, B12 그래서 쭉 해서 B N 1N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B22 쭉 해서 BL2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음, 이거 매트릭스를 곱해 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 곱해 보면은 매트릭스 곱한 걸 성분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줄 알죠? 그러면 여기서 요 파란 색깔 요거랑 곱하고 그다음에 요거랑 곱하죠. 그래서 더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더하는 거 알죠? 할 줄 알죠? 그래서 A11, B11 더하기 어, A12, B21 쭉 해서 A1L, BL1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하는데 이게 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볼게. 쭉 하고 좀 칸을 많이 쓸 거라서 자, 그 다음 컬럼은 어, 그 다음 컬럼은 이제 요거랑 요 컬럼이랑 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A11, B21 더하기 A12, B22 이렇게 되죠.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성분 그 빨간색도 해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21 B11 더하기 A22 B21 쭉 할 거고 그 다음 성분 자 표시를 좀 그다음에는 어 다른 색깔 발색을 하면은 여기는 뭐 여기는 빨 여기서의 지금 요 빨간색과 요거랑 이 녹색이랑 곱해져서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A21 B12 더하기 A22 B22 네. 그래서 어 요걸 이제 성분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음, 자 여기에 B1 원 그다음에 여기에 B2원 그다음에 여기 B2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얘가 있고 음, 그리고 여기 하나로 됐어요. 하나로 됐어요. 여기 세 번째 성분도 쓰는 게 좋고 세 번째 성분을 쓰면은 A31 B A13 B31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여기 A23 B3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아예 지금 아예 완전 첫 번째 요 성분이 여기 보면은 여기 B11, B21, B3부터 쭉 해서 BL1까지 해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B11, B21, B31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BL1까지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렸을 때 지금 얘네들을 보면 이 성분이 결국은 어, 음, 여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뽑아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텐데 A11 에다가 어, B11, B21, B31에서 이렇게 해서 BL1까지 하고 여기에 A1 음,
잠깐만,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여기 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거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얘가 A1 곱하기 B1 트랜스포즈 이 여기에 컬럼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열 벡터를 아까 아우터 프로덕트 한 그러니까 지금 얘가 n 바이 1이고 얘가 1 바이 n인데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얘가 n 바이 n이 되죠. 지금 A는 A1은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긴 이렇게 가로로 긴 이 벡터죠. 가로로 긴 벡터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가로로 긴 벡터고 여기에 원소가 m 개 있겠죠. 그리고 B는 B1의 트랜스포즈는 요거는 원소가 n 개 있고 그리고 세로로 긴 거죠. 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은 n 바이 n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플러스 A2 D2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요 빨간 색깔하고 여기 녹색을 녹색이 아니죠. 빨간 색깔하고 죄송해요. 이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가로로 이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이 성분을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보시면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A3, B3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몇 개 있냐면 AL부터 BL까지 트랜스포즈 합친 거랑 같다. 이건 잠깐 지우고 이걸 지우고 이걸 옮겨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랑 같다는 게 제 컬럼 로 익스텐션인데 어, 음, 여기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1, 2, 1, 3, 1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1, 2, 1 해서 A에 M까지 이렇게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11, B11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이 뭐지? A11, B12 그다음에 세 번째 성분이 쭉 해서 결국 여기 있는 거는
A11에다가 B1 해가지고 요 컬럼 요 로 벡터를 A11 배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A21, B11, A21, B12 해서 여기도 전부 다 A21을 상수로 곱해서 BN1이라는 거를 쭉 쓴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여기에 AM1, B11, AM1, B12 해서 AM1, BN1까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얘는 전부 다 요 B11부터 BN1까지라는 요 로벡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거고 복사해서 붙일 때 이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A11을 붙이고 여기 A21을 붙이고 여기 AM1을 붙여서 쭉 해서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랭크 1 매트릭스고 이거 복사해서 붙인 또 랭크 1 매트릭스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여기서 찾아보면은 음, 지금 A11 잘 안 써지죠? 잠시만요. 이 시간. 자, 이 녀석은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녀석이 여기 있고 이 녀석이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색깔을 진짜 여기 지금 녹색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매트릭스 곱했을 때 여기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모든 다 첫 번째 여기 5페이지는 여기 첫 번째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여기 첫 번째 9페이지는 이 성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 밑에 것도 하나 더 해볼까? 여기는 A31 그다음에 B11 해서 여기도 A31, B12, A31, B13 이런 식으로 이 B11 그다음에 여기 B12, B13라고 하는 요 벡터들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여기 세 번째는 A 1, 3 곱하기 B 3, 1 네. B 1, 3 세 번째가 컬럼이 세 번째 컬럼이니까 B1 그죠? 보면은 여기가 P1을 만들어요. 여기도 써보면은 A21, B1.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걸 잘 보면은 지금 잘 보면은 여기 키가 안 나요. 여기 B11, B21, B B11, B12, B13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나의 로 벡터가 첫 번째 줄에 있고요. 걔가 지금 여기 요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고 그 위에 있는 것도 B11, B12, B1n까지 있고 그 위에 있는 것도 B11, B12, B1n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11부터 B1n까지의 요 로 벡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을 때 요 개수만큼 여기 있는 개수만큼 요 개수가 저 A1이라고 하는 요
컬럼 벡터의 그 개수, 저 값들을 해서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첫 번째 성분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성분도 보면은 어, 두 번째 성분에 보면은 잠시만요.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 B21, B22,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좀만 옆으로 밀어볼게요. 여기에 쓰면 A11, B23거든요. 여기 세 번째 줄을 생각해보면 A11, A11, B 세 번째 콜럼이니까 원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두 번째 콜럼이니까 B13가 아니고 B23.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세 번째 여기 성분은 어 여기서 제일 위에니까 요 파란 색깔 요 녀석이랑 그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로 여기 있는 어떤 다음 요 성분이거든요. 얘네가 뭐냐면 여기 B13, B23 이렇게 지는 파란색으로 잠시만요. B13, B23 해가지고 쭉 곱해지는 거잖아요. BL3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어, 여기 요 성분은 그 A11이 아니고 또 틀렸네. A1, A 세 번째니까 13. 지금 A의 13랑 네, 죄송해요. 23죠. 12. 잠시만요. 12. 얘랑 곱해줘야 되죠. 얘랑 곱해주는 거 A1. 그래서 요거랑 얘랑 곱해서 요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죠. 빨간색으로. 얘도 보면은 지금 요 빨간 색깔로 표시한 지금 이 녀석, 그다음에 이 녀석, 여기도 있을 그 어떤 녀석 이렇게 더하기 해서 이것도 이 규칙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얘를 개수로 가져야 되니까 A21 그다음에 B23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A2랑 B2의 트랜스포즈를 아우라 프로덕트 한 거고 이제 B2의 경우에는 B21부터 B22, B23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녀석을 계속 이렇게 곱하고 해가지고 더한 여기다가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펜이 이제 잠깐만 요거를 잠깐만 지우고 여기다 써볼게요.
음, A2, B2의 트랜스포즈가 A2가 여기 보면 요거니까 A1, 2, A2, 2, A3, 2 해가지고 어, M2까지 있는 이 A2가 여기 있는 걸 뽑은 거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B2는 요걸 뽑은 거니까 이걸 써보면 B11, B12, B13 해가지고 B1N까지 요거를 곱하면 2를 개수로 하고 나머지 B11, A12에 B12, A12에 B13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A12에 B1N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A22에 B11, A22에 B12 쭉 해서 A22에 B1N까지 있는 거고 마지막에 AM2 B11, AM2 B12 해가지고 AM2 B1N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녀석이 로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로 벡터를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쭉 써 내려가는 건데 거기에 개수를 여기 앞에 있는 이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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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에 A22, 22, 22 해가지고 그 개수만 가로로 바꿔가면서 똑같이 복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A12 여기도 A12 그 다음 것도 A12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컬럼에는 이 두 번째 첫 번째 컬럼부터 쭉 있는 다음 컬럼까지는 다 이 첫 번째 로에 대해서 B12부터 쭉 있는 그 벡터에 여기는 A12 곱하기 여기 A1 A22 곱하기 A23 곱하기 A32 곱하기 A42 곱하기 마지막에 AM2까지 곱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A12, A22에서 AM2까지 이렇게 그 개수만 곱해서 이렇게 쫙쫙쫙 붙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붙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 전체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더하기 더하기 얘는 A1 더하기 B1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A, B의 매트릭스 곱은 A의 컬럼 벡터 이게 L개 있고 그다음에 B의 로 벡터 이거 L개 있을 때 이게 딱 L개 있으니까 이게 숫자가 딱 맞는 거예요. A1, B1의 트랜스포즈 이게 지금 트랜스포즈인데 더하기 A2, B2의 트랜스포즈 지금 그래서 요거에서 쭉 해서 L개까지
이게 딱 4개까지 있죠. AL, BL의 트랜스포즈까지 아웃어 프로덕트로 해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랭크 원 매트릭스죠. 그래서 L개의 랭크 원 매트릭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n 바이 몇 바이 몇이었지? n 바이 l, n 바이 l, l 바이 n. 지금 A는 m개의 원소를 가지고 B는 n개의 원소를 가져서 두 개를 와우러 프로덕트 하면은 얘는 n 바이 n의 랭크 원 매트릭스가 되는데 그걸 이제 L개를 다 더해가지고 만드는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와 B의 매트릭스의 어, 곱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랑 그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디컴포즈 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오늘 2개 연습 문제가 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 관련해서 풀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것도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인데 요거는 다음 걸 하고 해야겠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실습 파이썬 실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잠시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기 전에 네 그 일단 실습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실습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실습을 좀 할게 파이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요 나머지 2개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